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법정 스님이 추천하신 책이에요. 프랑스와 르로르의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이라는 문학의 숲에서 엮어낸 그런 책이고요. 그 책 중에 소개되어 있는 법정 스님이 추천하신 책으로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그 챕터에 책 사진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남아 있는 이 책의 아마 대표적인 문구인가 봐요.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 행복을 목표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간다. 그러나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이 문구가 눈에 들어와서 먼저 읽어보고요. 모든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행복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되어 있는 이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 중에 본문 좀 나와 있네요. 의사 선생님, 난 당신이 너무 지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꾸빼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그러자 일이나 부인이 결론 짓듯 말했다. 당신에게는 여행이 필요해요. 그게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좋을 거예요. 꾸빼는 그것이 좋은 충고라고 생각했다. 타고난 의사인 꾸빼는 자신을 가장 뛰어난 정신과 의사로 만들어줄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네, 그렇게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인가 봅니다. 따라가 보죠. 한 프랑스인이 길을 걷고 있다. 그 길은 파리의 여느 시가지와 다를 바 없는 중국의 도심으로 아이들이 낯선 이방인에게 손을 내미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그리고 세상에서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 미국으로 이어진다. 그는 수첩을 들고 다니며 길 위에서 배운 것들을 적어 나간다. 꾸빼라는 이름의 이 신사는 지금 행복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중이다. 주마펠 꾸빼, 내 이름은 꾸빼입니다. 나는 파리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꾸빼는 파리의 중심과 한복판에 진료실을 가진 성공한 의사이다. 사람들은 모두 그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고 덕분에 꾸빼는 하루 중 절반을 환자들과 상담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그의 진료실은 언제나 상담을 원하는 이들로 넘쳐났다.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친절하면서도 자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를 찾는 여자, 신의 목소리를 듣는 남자, 환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슬퍼하는 의사, 사랑의 상처를 입어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 없게 된 점성가. 병원을 찾은 이들은 꾸빼에게 자신의 문제와 불안에 대해서 털어놓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대부분은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외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녀에게 다정하지 않은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니었으며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잃은 적도 없는, 한마디로 진짜 불행한 삶을 산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짜로 마음이 병들었거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 네, 책 속 문장 또 들어가 볼게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일을 했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했다. 대체로 옷을 잘 차려입은 이런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늘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이 과연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결혼할 뻔했는지를 묻곤 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시간이 모두 흘러가 버려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에 다가서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꾸빼를 찾아오는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불행했다. 상담과 약 처방만으로는 그들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꾸빼는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 환자들은 정말로 아픈 사람들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에 다른 모든 지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있는 것은 왜인가? 불행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의문들이 떠오르는 사이 꾸빼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나 역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여행을 떠나게 된다. 수첩 하나를 들고. 프랑스와 르로르는 행복에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 여행길에 나선 꾸빼 씨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 역시 꾸빼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의사인데, 그는 어떤 심리학적 설명보다 한편의 이야기가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르로르는 어린 시절 삶에 대한 너무도 많은 것들을 얌전히 기다리라고만 배워온 나 같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여행이야말로 삶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꾸빼의 여행은 나 프랑스와 르로르의 여행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다. 꾸빼가 택한 여행의 첫 행선지는 중국이었다. 어릴 적에 본 푸른 연꽃이라는 만화의 기억을 떠올려 중국에 가면 행복의 비밀을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가 도착한 곳은 현대화된 중국의 섬 도시였다. 거대한 면도날 같은 현대식 빌딩이 세워진 중국의 시가지와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꾸빼가 떠나온 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꾸빼는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카페에 앉아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통유리창 너머로 세련된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빌딩에서 하나둘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거리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구름다리 아래를 그늘 삼아 돗자리를 펴고 앉은 몇 무리의 여인들 뿐이었다. 이 여인들의 얼굴은 중국인들과는 사뭇 달랐고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알고 보니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와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일요일에는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었다. 꾸빼는 그들에게 다가가 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쉬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행복한 건 친구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꾸빼 씨는 수첩에 이렇게 적는다.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꾸빼는 여행에서 마주치는 사건들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저마다 행복과 불행의 이유들을 가진 타인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불행하게 하는가를 서서히 알게 되었다. 꾸빼는 우연히 올라간 산에서 한 노승을 만난다. 격변기를 살아내며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어보았을 노승은 너무나 자주 웃었으며 또한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꾸빼는 자신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한 뒤 행복에 관해 지혜로운 한마디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의 청에 노승은 이렇게 답한다. 당신이 행복에 대한 배움을 얻기 위해 여행을 나선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오. 여행을 마치거든 나를 만나러 다시 이곳으로 오시오. 꾸빼는 행복에 대한 목록을 하나씩 채워나갔다. 모험에 찬 여행은 그를 행복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만들었고 그가 발견한 배움 하나하나는 실제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나름대로 행복의 비밀들을 발견했으며 자신이 적어놓은 그 배움의 목록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꾸빼는 자신이 작성한 목록이 이론적으로 설득력을 갖는지의 여부에
궁금증을 품고 행복에 대해 연구하는 세계적인 권위자를 만나러 미국으로 떠났다. 꾸빼가 찾아간 교수는 행복을 측정하는 연구의 전문가였다. 그는 꾸빼에게 행복을 측정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들려주었다. 사람들에게 하루에 몇 번이나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지를 묻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운가를 묻는 것이 2번째 방법이며, 몰래카메라나 다른 방법을 통해 얼굴 표정을 관찰하는 것이 그 3번째 방법이었다. 3가지 방법 모두 행복을 객관적인 척도로 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꾸빼는 교수가 제시한 요소들에는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관점, 프레임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빠져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것이 바로 꾸빼의 환자들이 부족할 게 없는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호소했던 이유였다. 또한 꾸빼는 행복을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 역시도 벅차오르는 기쁨과 불타는 질투에 사로잡히는 한 인간임을 관찰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수첩에 이렇게 적는다. 행복은 사물들을 보는 방식에 있다. 꾸빼는 여행을 통해 사람들이 대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작성한 목록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지혜들을 말하고 있었다. 행복이란 삶의 우연성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꾸빼는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긴 여행을 거쳐 다시 중국의 노승을 찾아갔다. 당신은 정말로 마음 공부를 훌륭히 해냈어요. 이 모든 배움들은 훌륭해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군요. 꾸빼가 작성한 목록을 읽고 노승은 이렇게 말했다. 노승은 꾸빼에게 특별한 말을 들려주는 대신 진정한 지혜는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며 그와 함께 숲길을 걷기를 원했다. 노승은 침묵 속에서 꾸빼에게 태고적부터 있어온 한 가지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이었다. 이 근원적인 행복은 자주 찾아오진 않지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었다. 꾸빼는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노승의 웃음이 바로 그 근원적인 행복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느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꾸빼는 정신과 의사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깊은 슬픔이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 또는 불행하지 않으면서도 불행해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났다. 그의 치료 방법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그가 이 특별한 여행에서 발견한 배움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 그는 자신의 일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네, 법문집, 법정스님의 법문집 1기 1회라는 법문집에 실린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라는 제목의 여름한거 해제 법문에서 법정스님은 꾸빼 씨의 행복 여행을 길게 소개했다. 그 소개하신 그 법문이에요. 엊그제 행복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었다. 지난 여름 읽은 여러 책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기에 이 자리에서 같이 음미하려고 한다. 실제로는 불행하지 않은데도 불행하다 여기는
환자들을 날마다 대해야 하는 한 프랑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다.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알기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난 그의 이야기는 마치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선지식들을 찾아 구도의 길에 나섰던 것과 같다. 이 정신과 의사는 새로운 교훈을 얻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수첩에 메모를 한다. 이렇게 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난 덕에 그의 수첩에는 행복의 비결이 하나씩 기록되어 간다. 그 가운데 몇 가지 행복의 비결을 소개해 드리겠다.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 각자 자기 몫의 삶이 있는데 남과 비교하니까 기가 죽고 불행해지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긴다. 어떤 개인이라도 그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립된 존재이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둘째,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개체를 뛰어넘어 전체와 연결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다. 셋째, 행복은 집과 채소밭을 갖는 것이다. 채소밭을 갖고 흙을 가까이 하며 살아있는 생명을 가꾼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신의 땅은 아니지만 공터에 채소를 가꾸는 사람이 덜어 있다. 무척 좋은 일이다. 자기가 뿌린 씨앗에서 싹이 트고 떡잎이 나와 펼쳐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주부들도 아파트 베란다에 상추나 쑥갓 등의 채소를 얼마든지 길러 먹을 수 있다. 그러려면 늘 보살펴야 하니까 부지런해지고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신비를 느낄 수 있다. 이는 닳아져가는 우리 마음을 소생시키는 계기가 된다. 네 번째 행복의 비결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한 개인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해야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한 몫을 하는 것이다. 다섯째,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같은 장미꽃을 바라볼 때 어떤 이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돋아있나? 왜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돋아있나?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달려있네 하며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그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관점, 프레임, 중요하죠. 여섯째,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나 자신만의 행복은 근원적으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나눌 때 행복은 몇 배로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가 수첩에 적어놓은 행복의 비결은 이 밖에도 더 있지만 장황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소개하겠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친구의 초대를 받았다가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차를 빼앗긴다. 강도들은 의사 일행을 지하실에 가두고 어떻게 처리할까 옥신곡신 하는데, 그런데 강도들의 우두머리가 의사의 몸을 수색하다가 주머니에서 의사가 적은 쪽지를 보고 그를 풀어준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우리는 늘 많은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가능성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노승은 그에게 말한다.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에 이룰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항상 지나온 과거나 미래 쪽으로 달려간다. 지금 이 순간의 현장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순간을 회피하면 자기 존재가 사라진다. 늘 불확실한 미래 쪽으로 눈을 팔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네, 정신과 전문의인 프랑스와 르로르가 지은 쿠페시의 행복여행은 2002년 프랑스의 오딜 자코브 출판사에서 액도르의 여행 혹은 행복의 추구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요. 한국에는 2004년 7월 오래된 미래에서 오유란 님의 번역으로 출판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르로르는 한국어판 저자 서문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쿠페는 아시아에 머물기는 했었지만 한국에는 가지 못했었다. 그가 아직 당신들의 아름다운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내 발자취를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쿠페는 그의 모험들을 담은 책 출판을 통해 나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언젠가는 나도 쿠페를 따라 한국의 아름다운 풍광들을 만나러 갈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르로르는 지난 12월에 한국을 방문하고 강연회를 통해 독자와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 언젠가 쿠페를 따라 한국을 가게 되리라고 말했던 그의 예감이 실현된 셈이다. 네, 덕분에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행복의 비결 법정 스님의 육성은 아니지만 법정 스님의 그 육성을 고스란히 닮은 그 글귀 담은 그 글귀들로 행복의 비결들을 소개드려 봤고요. 또 이 쿠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그 책 속의 문장들을 통해서 또 2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잘 들어오시나요? 귀에? 미셸은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 나이나 또 그 이상의 분들한테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입 밖으로 잘 내뱉어지지 않는 그 발음을 행복이라는 단어의 발화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도 같이 어려워하시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방송에서나 매체 책들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자로는 많이 보아오는 그 단어들을 직접 입으로 소리내어 표현하시지를 못하세요. 되게 꺼려하세요. 특히나 중년 이상의 남자분들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못하실까요? 쑥스러우실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뭔가 이 여성적인 그런 단어라고 좀 주입이 되어서 그런 좀 느낌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린 시절에 또 그분들이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를 잘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상당 부분이 그에 기인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중요한 가치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 선생님들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보다는 윤리, 도덕 시간, 그런 시간, 윤리 시간에도 보면 이렇게 절제, 어떤 이상의 추구, 이런 것들, 책임감, 의무,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그 사회적인 관습을 잘 따라가는 삶, 이런 것들을 주로 바람직하다고 좀 주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던 어떤 그런 이제 새로운 생각이나 좀 깨인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테마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책을 쓰고 그런 걸 담고 있는 영화를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사랑해야지, 나 오늘 행복할 테야 이걸 내 삶에서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또 요사이의 젊은이들을 보면 저도 젊다면 젊고요. 또 중년이라면 중년이고요. 그럴 텐데 어쨌든 그 청년들, 대학교 졸업한 이제 얼마 안 된,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된 그런 이제 청년기에 우리 친구들은 또 많이 어렵다고 너무들 3포 세대, 4포 세대 하니까 또 그 사람들도, 우리의 그 친구들도 사랑하고 행복을 꿈꾸는 일이 너무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리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더 떠오르고 하는데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던,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꿈꾸기가 여의치 않은 것 같다는 그런 폭이 섞인 마음 때문에 그렇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고 미셸은 생각해요. 요사이 제가 인문학, 철학에 대한 공부를 다양한 시대와 그리고 다양한 문헌, 또 다양한 종교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제 나름의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사랑, 그런 것들, 많은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사랑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이다 라는 말씀들을 고대서부터 쭉 이렇게 다양한 전 세계의 위대한 어른들이 그런 깨달음들을 각고의 세월을 통해 얻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재미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해요. 김대식이라는 굉장히 다양한 그 직함을 붙일 수 있는 교수님이 있는데, 뇌과학으로 한때 이제 좀 저에게 혜성같이 나타나셨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카이스트 교수님이셨던 것 같고,
그런데 그분의 책 어딘가에서 우리가 지금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그래야 한다고 이렇게 남기신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재미있지만 또 나름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세계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저는 이제 주가 없어지면 그만인데 저희 조카 세대 같으면 정말 저 친구들은 로봇하고 같이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그런데 어쨌든 로봇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로봇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하려고 하겠죠. 하려고 할 거예요. 학습을 받을 테니까 인간처럼 추구하려고 할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행복일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는 건 그게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들으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태생적으로 불행한 사람, 태생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 이놈의 이 바이러스로 행복이 좀 감소되고 있는, 감쇄되고 상쇄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행복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미셸은 물러가 보겠습니다. 안녕.